팬들마저 등 돌렸다. 무려 80%가 쏜 제외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침투를 하면 벤치를 안 가고요, 침투를 안 하면 벤치를 가게 될 겁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축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때 잘한 적이 없다. 토르사르가 아닌 미토마를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비는 장사꾼. 토트넘 토르사르 영입 준비 중. 사실상 좋은 대체자는 누구인가? 레비 회장 돈 풀어라 이 새끼야. 여러분들, 팬들마저 등 돌렸다. 무려 80%가 쏜 제외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고전하고 있어. 매우 유용한 영입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토르사르를 추가하는 것은 토트넘과 안토니오 콘테에게 매우 유용한 영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나왔고요. 여기 이제 골닷컴에서 나온 건데요. 손흥민 북런던 더비에 침묵하며 이번 시즌 득점포를 가동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진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하자 이제는 팬들에게마저 신뢰를 잃었다. 선발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손흥민 16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날과의 22-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해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이날 손흥민은 안면 보호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라운드에 나섰다. 직전까지 경기 도중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잠깐 벗었던 적은 있지만 경기 시작부터 착용하지 않은 건 아나 골절 부상으로부터 술대에 올랐던 이후 처음이었다. 안면 보호 마스크를 벗은 그는 한결 가벼운 몸놀림 바탕으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했다. 일단 요거부터가 일단 말이 안 됩니다. 안면 마스크 벗으니까 갑자기 뭐 침투력이 늘어나고 안면 보호 마스크 벗으니까 갑자기 몸놀림이 가벼워집니까? 뭐 모래주머니예요? 하지만 번번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실제 이날 슈팅이 5차례 시도했지만 유슈팅으로 연결된 건 한 차례에 그쳤다. 특히 전반 18분경 문전 앞에서 재빠르게 침투한 이후 라이오스 센용의 전진 패스를 받아 1대1 찬스를 맞았으나 놓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앞서 4분 전 위고 요리스의 치명적인 실책으로 선제 실점을 내주면서 끌려갔던 상황에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결정적 기회였지만 아론 램스데이를 넘지 못했다. 결국 손흥민은 경기 후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후스코어닷컴으로 평점 5.71을 부여받았는데 이는 양팀을 통틀어 최하점이었다. 최하 평점을 받았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도 수준 이하의 경기력이었다.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면서 평점 4점을 줬다. 또 다른 영국 매체 풋볼 팬캐스트에서는 손흥민은 볼터치 43회를 가져갔고 결정적 기회를 한 차례 만드는데 그쳤다. 그는 토트넘 선수 중 소유권을 이루웨스가 두 번째 14회로 많았고 4번의 크로스 중 단 한 차례도 연결하지 못했다며 이번 시즌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를 벤치로 내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안토니오 콘테 속 감독이 손흥민을 베스트 11에서 제외한다는 생각하니 투표를 진행했다. 16일 오후 2시 기준 전체 투표 80%가 그렇다의 표를 던졌다. 한편 토트넘은 이날 0대1로 패하면서 연승의 제동이 걸렸고 공식전 기준 아스날 상대 홈 7경기 무패에 깨졌다. 순위는 5위 10승 3무 6패 승점 33점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격차는 5점 차로 벌어졌다. 오는 20일 맨체스터 시티 원정을 떠나 분위기의 반전에 도전한다.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는데 분위기 반전을 어떻게 하니? 야, 이렇게 여러분들 기사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이적해야 하나? 손흥민 고전하고 있다. 팩트 폭행하겠습니다. 팩트 폭행. 손흥민 벤치로 가야 하나? 아니면 손흥민 대체자를 찾아야 하나? 요게 지금 이야기란 말이야. 일단 첫 번째는 벤치로 가야 하냐, 아니면 두 번째는 손흥민 대체자를 찾아야 하냐.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단 이야기 해볼 건데요. 손흥민이 벤치로 가야 하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벤치로 가는 것과 하나는 손흥민을 살리는 법.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도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손흥민이 침투를 안 하면 벤치를 가야 한다. 근데 손흥민 침투를 하면 벤치를 가라는 말조차도 안 나올 거다. 요렇게 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손흥민이 침투를 하면 벤치를 안 가고요. 손흥민이 침투를 안 하면 벤치를 가게 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손흥민은 침투를 안 할 것 같다. 손흥민은 계속 ZD 자리를 노릴 것 같다. 컵백을 노릴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사에서 나온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손흥민은 볼터치 43회를 가져갔고 결정적 기회 한 차례를 만드는데 그쳤다. 그는 토트넘 선수 중에 소유권을 이룬 횟수가 두 번째로 많았고 4번의 크로스 중에 단 한 차례도 연결하지 못했다며 이번 시즌 이런 모습을 자주 나타내고 있다. 그럼 소유권을 이룬 횟수가 두 번째로 많았다는 뜻은 뭐냐? 공을 하프 스페이스에서 많이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축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때 잘한 적이 없다. 손흥민은 침투를 해서 본인의 장점을 살릴 때 최고의 선수이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걸 한번 볼게요. 콘테가 손흥민을 살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제 경기에서 셉셉이도 빼고 다 뺐는데 손흥민은 끝까지 남았다. 이거는 일단 긍정적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콘테가 손흥민을 살리고 싶다면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히샬리숑을 가운데 넣고요. 손흥민을 여기다 넣어서 침투형 윙어로 씁니다. 손흥민을 왼쪽에 넣어서 침투형 윙어로 쓰고요. 가운데 해리케인이 들어가서 공격과 공미를 오가는 플레이를 해야 되고요. 오른쪽에 셉셉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받쳐주는 게 3백을 도저히 포기 못하겠으면 요 아래에 호이베르 그냥 이렇게 한 명 갖다 놓고 페리시치를 조금 더 수비적으로 가지고 데이비스 뭐 여기다 랑글레 넣어주고 로메로는 오른쪽 뛰면 안돼. 태클을 무지막지하게 지맘대로 하기 때문에 로메로 넣어주고 그리고 오른쪽에 다이어 놓고 여기에 도어티 이렇게 가서 페리시치가 어떤 걸 하냐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거야. 공격할 때 요렇게 올라오는 거야. 요렇게 5백인데 페리시치가 요렇게 올라오면서 도움을 주는 거지. 그래서 공격할 때 요 느낌이 나요. 그러면 흥민이가 살아난다. 근데 흥민이가 가장 중요한 건 침투를 해야지만 콘테가 이 전술 안에서 손흥민이 뛸 수 있는 거야. 이러면은 손흥민 바로 살아난다. 진짜 내가 지금 콘테라면 손흥민 금방 살아난다. 진실의 방으로 가서 골 넣을 때 장면 하루에 1시간씩 보게 하고 왜 너가 작년에 득점왕을 할 수 있었는지를 깨닫게 한다. 그것은 침투였다. 그것은 뒷공간이었고 그것은 ZD가 아니었다. 케인이 죽어나는데 저리하면 아닙니다. 히샬리숑이 오히려 원톱 가지고 해리케인이 완전히 더 살아날 수도 있는 전술입니다. 진짜 해리케인이 이러면 완전히 살아나주는 게 히샬리숑이 더러운 거 다 하는 거야. 히샬리숑은 어차피 골 못 넣어도 된다. 왜냐? 작년에 골을 많이 넣은 선수는 해리와 소니니까 3백 못 버리겠으면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그냥 공미 영입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임. 아 그렇지, 공미 영입을 그럼 해보자고. 그러면 공미 영입을 해서 어떻게 갈 수 있냐. 또 갈 수 있는 거는 3백은 일단 유지해야 돼. 그러면 히샬리숑이랑 해리케인을 투톱으로 놔. 그 다음에 손흥민을 윙백에다 놓고 공미 하나 영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호이베르, 공미, 좋은 애 이렇게 놓고 오른쪽에 셉셉이, 여기 수미에다가 사르, 그 다음에 3백에 랑글레랑 로메로랑 다이어 이렇게 가도 돼. 아니면 진짜 레알 포포투로 가든가. 근데 내가 포포투를 왜 안 하냐면 얘는 어차피 포포투로 안 가, 콘테가. 그래서 나는 포백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적설이 돌고 있는 선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설이 돌고 있는 선수는 바로 쏜, 고전하고 있어. 매우 이용한 영입 제2의 아자르 오나 토르사르를 사온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고전하고 있다. 토르사르 같은 옵션을 추구하는 것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매우 유용한 영입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 토르사르가 스트라이커 윙백까지 소화할 수 있다. 콘테 감독과 토트넘에 적합한 이유다 라며 활용도가 다용하다라고 붙었다. 토르사르는 1994년 벨기에 출신으로 행크를 거쳐 19년 브라이튼 알비온에 합류했다. 브라이튼 유니폼을 입은 토르사르는 빠른 발과 슈팅력을 선보이며 영국 무대에 정착했다. 이번 시즌 17경기에 7골 2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이다. 특히 벨기에 대표팀에서 존재감을 선보이며 제2의 애장 아다르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토르사르는 최근 브라이튼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적설이 탄력을 받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과 연결이 됐다. 특히 지난 시즌 득점왕 손흥민이 부진의 늪에 빠졌는데 토르사르가 합류하면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토르사르 영입을 반대합니다. 내가 진짜 토트넘 찐팬이라면 토르사르 영입을 반대한다. 이유는 손흥민이 폼이 안 좋은데 토르사르를 영입하면 손흥민을 더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을 없애는 상황임. 더 조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임. 이렇게 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아 시장이 매우 중요한 요즘 맨더비가 낮 12시에 킥오프 한 데는 아시아 시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야. 흔히 FM에서만 누구 하나 사오면 뛰던 애가 쟤를 왜 영입한 거야? 이런 얘기 나오거든, FM에서만. 근데 현실에서 얼마나 더 나오겠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 영입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토르사르가 아닌 미토마를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비는 장사꾼, 장사꾼은 아시아 시장을 놓칠 수 없지. 월드컵에서 미토마가 왼쪽 윙백 기가 막히게 뛰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 미토마를 윙백에 넣어서 손흥민을 서포트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토마는 윙백 뛰라고 해도 군말 없이 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시아 시장까지 잡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토르사르 지를 거면 토트넘 찐팬 입장에서는 아시아 시장까지 잡을 겸 나라면 미토마 영입을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해요. 유니폼도 많이 팔 수 있고 윙어도 뛸 수 있고 윙백도 뛸 수 있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콘테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지난 경기에서 힐이 잘해서 팔레스를 4대0으로 이김. 근데 셉셉이 복귀했다고 바로 힐 버림. 이건 좀 아쉬움. 힐이 선발로 뛰고 힐이 별로면 빨리 셉셉이로 바꾸는 게 좋은 선택이었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폼 좋은 선수를 빼는 건 아닙니다. 폼이 좋은 애를 왜 빼면서까지 굳이 이런 상황을 만드냐. 전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토마를 사는 게 토르사르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다. 결과론적으로 5백을 사용하는 콘테이기에 윙백을 더 잘 소화하는 미토마가 좋은 카드라고 생각함. 페리시치가 부상을 당하면 진짜 세세뇽은 안됨. 그래서 손흥민의 대체자를 찾는다면 미토마가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이나 뭐나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훨씬 좋은 선택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